안녕하세요, 프리랜서씨입니다. 잘 지내시죠? 오늘도 어김없이 공부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투자 공부라는 게 성과가 바로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끔은 지루하고 힘든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노력들이 쌓여서 저의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는 평생 오랫동안 세상 변화와 기업에 대해서 공부해 볼 계획입니다. 무엇인가의 실체에 다가가면 갈수록 모르는 부분이 더 많아져 본질을 안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낍니다. 그래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은 분명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돈까지 벌 수 있으니까요. 그럼 오늘 공부도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오늘은 고용 실적에 대해서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부를 하면서 간단한 IR 통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양이 많아서 별도로 영상 업로드 예정이니 이번 분석 영상과 함께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고용의 최근 소식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메로가 성 빈센트 성모병원에 추가로 공급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기존의 납품처가 2곳뿐이라서 FDA 승인을 위해서라도 더 많은 레퍼런스가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었는데 이번 공급을 계기로 대학병원까지 공급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인천 성모병원과 성 빈센트 병원은 카톨릭 대학교 산하 대학병원이나 성 빈센트 병원은 운영 주체가 수녀원이기 때문에 별도의 이름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물론 조금 지난 뉴스긴 합니다만 고용이 21년 대비 20원 인상된 140원의 현금 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조금씩 배당을 늘려나가는 경영진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소식은 외국계 자본 지분 변화 현황입니다. 투자자별로 지분의 증감이 엇갈렸는데요. 알리안츠의 경우는 지난 1월 대비 0.06% 늘린 10.1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 베일리 기포드와 퍼스트 센티어는 지난 1월 대비 지분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국인 지분이 24.19%에서 22.29%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물론 외국계 지분이 늘어나면 좋겠지만 저 증감만으로 투자 판단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고용의 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3분기까지 실적 리뷰를 했기 때문에 이번 공부에서는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면서 시장에서는 회복의 기대감이 커졌고 이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었습니다. 코스닥이 7% 상승하는 동안 고용은 약 30% 상승하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정말 분위기가 좋았었는데요. 하지만 올해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대폭 하회하면서 주가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각 분기 실적에 대한 증권사의 리포트를 먼저 살펴보면 먼저 지난 4분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적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매출액이 YOY 16%, 영업이익이 12%가량 상승했습니다. 이 수치는 유진투자증권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이었고요. 22년 3분기와 4분기 연속으로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실적 회복에서 성장으로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역시나 주력 제품인 SPI와 AOI는 증가했고 신규 제품인 반도체 검사 장비와 MOI는 감소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고용의 제품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 AOI는 Automated Optical Inspection의 약자로 프리와 포스트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기판 칩들의 정위치와 최종 제품의 접합 여부를 검사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고용이 세계 최초로 3D 검사 기법을 도입한 바 있고 SPI 같은 경우에는 솔더 페이스트 인스펙션의 약자로 PCB 기판의 솔더 페이스트가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두께로 도포되어 있는지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이 역시 3차원 측정 기법 도입을 통해 획기적으로 불량 검출률을 높인 장비가 되겠습니다. MOI는 멀티퍼포스 옵티컬 인스펙션의 약자로 기구물의 외관 검사를 하는 장비입니다. 스마트폰 바디 업체의 요청으로 세계 최초로 외관 검사 장비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다시 실적으로 돌아와서
전방 산업별로는 자동차 전장향이 대폭 증가했고 지역별로는 전 지역이 YOY로 성장했으며 이 중에서 유럽의 성장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1분기 전망은 YOY 매출액은 13.5% 성장, 영업이익 기준 13.7% 성장을 지난 4분기에 예상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올해 1분기 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YOY 실적이 악화되었습니다. 매출액은 약 7%, 영업이익은 무려 17% 감소하였습니다. 이로써 2분기 동안 이어지던 실적 회복세와 성장 기대가 깨지면서 주가 역시 좋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실적 감소의 배경으로는 글로벌 투자 둔화 영향으로 분석이 되었고 제품별로는 주력 제품 중 하나인 SPI 매출이 감소하면서 실적 감소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전방 산업별로는 자동차 전장향과 IoT향 매출이 연속 증가했으며 모바일 쪽과 서버 쪽 수요는 급감하였습니다. 자동차 전장과 IoT향 검사기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 본업의 실적의 회복 및 성장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 언제쯤 모바일 기기와 서버 수요가 회복될지 확인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에서 발간한 수요의 방향은 어디로라는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모바일 기기의 경우 비중이 큰 수요처인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량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YOY 기준 올해 3월 이후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졌으나 올해 4월부터 다시 출하량이 꺾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출하량 감소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길어진 배경이 있고 다시 그 이면에는 경기 침체, 폴더블과 같은 폼팩터 혁신 제품의 대중화 지연, 그리고 5G와 같은 차세대 통신 서비스가 기존 서비스를 대체하지 못하면서 교체 주기가 길어진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하반기에 모바일 수요가 반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은 아이폰 15의 3분기 출시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버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버 쪽은 빅테크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서버 투자가 23년 플랫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경기 침체 영향으로 연초 대비 5%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IT기기 수요 예측 기관인 IDC 역시 올해는 스마트폰 출하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수요 회복은 24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고용에게는 아쉬운 전망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생성형 AI가 보편화되면서 조만간 서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저만의 희망 회로를 이 영상을 보면서 한번 돌려보았습니다. 자동차 역시 커넥티드카가 보편화되면서 자동차용 서버가 별도로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서버 수요는 단순한 시점의 문제이지 방향성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래저래 고용과 조금 더 오래 함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실적 상세 내용을 버틀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2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1분기 매출은 637억, 영업이익은 97억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우선 작년 4분기는 21년 4분기 대비 성장했고 역대급 매출액을 보여준 반면 올해 1분기는 작년 대비 역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1년 이전과 비교한다면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은 맞는 것 같지만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매출과 같이 작년 4분기는 21년 대비 성장했지만 올해 1분기는 22년 대비 역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매출 추세와는 다르게 영업이익은 과거 5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여전히 영업 환경이 녹록지 않음을 감안해 볼 수 있는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제품별 매출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 주력 제품 중에서도 AOY가 51%를 차지했고 SPI가 뒤를 이어 42%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1위라는 레퍼런스로 주력 제품들은 기본적인 매출은 해주는 상황이고 이 기타에 포함되어 있는 MOI나 DPI, 카이메로, 내수술 로봇 등 신성장 동력에 해당되는 제품들의 매출이 늘어나는 것이 본업의 성장과 함께 고용에게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전방 산업별 매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산업 수요가 자동차 전장 산업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정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의 전동화와 자율주행 등의 기술 등으로 자동차 부품의 정밀한 검사가 매우 중요해진 상황에서 미세한 불량도 검출이 가능한 고형 장비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수술 역시 같은 맥락으로 고용의 강점이 부각될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자동차 전장을 제외하면 IoT 기기, 서버, 모바일 기기 순으로 전방 산업의 수요가 많은 편이며 특히 모바일 기기의 경우는 지난 3년간 감소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서버의 경우는 작년 감소했으나 추세적으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IoT는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별 매출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미국이 가파르게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외 유럽, 중국, 동남아 역시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수 홀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분기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 2분기간 미국 포함 전 지역이 감소한 반면 동남아시아 매출이 급격하게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3년 1분기 기준 동남아시아와 미주 지역이 가장 높은 매출 비중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중국 중심의 부품 공급처가 동남아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고용의 실적에서도 엿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나머지 숫자들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30% 수준의 부채 비율을 유지하면서 역시나 건전한 재정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1분기 영업 현금 흐름은 과거 1분기 대비 매우 좋았던 상황입니다. 매출 대비 영업이익 감소폭이 컸던 것은 매출 원가율이 상승했기 때문이고 판매 관리비는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유독 고용의 판관비 비중이 높은 이유는 연구개발비가 포함되기 때문으로 확인됩니다. 고용은 매년 많은 비용을 R&D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PER은 주가가 많이 하락했으나 실적 감소폭이 더 컸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PBR 역시 3.5배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고용의 밸류에이션을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의 시총과 순이익 그리고 PER을 살펴보면 시총이 1.05조 수준이고요. 고용의 본업만 놓고 봤을 때는 기판검사 세계 1위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그 점유율을 점점 높여가고 있고 고객사 역시 IT 기기에서 자동차 부품 업체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고용의 본업만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고용 본업의 미래 매출과 여기 나와 있는 글로벌 3D 검사 장비 업체의 멀티플 등을 고려해서 고용 본업의 가치를 산정해 보겠습니다. 이는 저만의 계산 방법이고 틀릴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하고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5년 기준의 실적 추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전방 산업별로 예측을 해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전장향은 지속적인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평균 성장률을 적용하여 25년 기준 매출액을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기기는 성장 산업이 아닌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25년 매출을 산정해 보겠습니다. 서버는 하이퍼스케일러의 투자와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주기적인 측면이 강하고 단계적인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계적인 평균치 상승률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oT향 검사 장비는 자동차 전장향과 마찬가지로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연평균 성장률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기타는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계산을 통해 25년 본업 총 매출은 약 3,700억, 여기에 현재 영업이익률 16.1%를 적용할 경우 순이익은 500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경쟁사의 멀티플 차이가 9배에서 16배 수준으로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카이메로 식약처 승인 이전 수준의 PER을 적용해 본다면 고용 본업만의 시총은 4천억에서 5,500억 수준의 시총을 계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계산하기 전에는 본업 역시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시총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제 생각보다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 아마도 고용의 가치가 현재 매우 저평가다라고 결론 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카이메로의 FDA 승인을 전제로 별도의 회사를 세운다면 얼마의 가치를 받을 수 있을지 저만의 계산을 통해 다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메로의 가치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 1세대 내수술 로봇인 로사 브레인을 소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2년 FDA 승인 이후 누적 판매가 약 174대 이루어졌지만 내수술에는 너무 큰 오차 범위인 4mm로 상용화에 실패했으며 19년에 FDA로부터 가장 치명적인 생명의 위험을 의미하는 클래스 1 수준의 리콜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사 브레인 제작사는 진모 바이오멧 홈페이지 첫 화면에 로사를 떡하니 배치해 놓았습니다. 물론 실패한 모델이긴 합니다만 리콜 이전의 로사의 판매량을 레퍼런스로 삼아 본다면 연평균 20대 정도가 판매가 된 셈이고 한 대의 가격이 약 70만 불임을 고려한다면 해마다 약 180억 원의 매출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이 매출이 세계 유일의 내수술 로봇이라는 프리미엄을 감안해서 현재 본업보다 좋은 진모 바이오멧의 영업이익률을 순이익률 수준으로 곱해준다면 약 36억의 순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역시 제 생각보다 많이 적은 수준이고요. 여기에 의료기기 글로벌 기업인 진모의 60배의 PER을 적용하더라도 2천억 수준의 시총이 나오기 때문에 여전히 제가 생각하는 수준의 시총에는 매우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이를 현재 두 개 제품에 대한 FDA 승인을 획득한 큐렉소와 비교해 본다면 큐렉소의 매출은 650억 수준, 영업이익은 11억 수준이고 현재 시총은 7,700억 원 수준입니다. 본업과 카이메로 예상 시총을 종합해 보면 본업의 경우는 4천억에서 5,500억 수준, 카이메로의 경우 제가 계산한 시총인 2천억과 큐렉소의 시총 8천억을 동시에 써놓았는데 이 부분이 저의 희망사항도 반영이 돼 있긴 하지만 정말 가능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사실 정말 고용이 세계 유일의 1mm 오차의 내수술 로봇이 된다면 개인적으로는 1조 이상의 시총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물론 희망일 수도 있지만 2천억이라는 수준이 제가 가용할 수 있는 레퍼런스가 매우 제한적이었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 본질에 다가가기에는 로사 브레인의 사례가 매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내수술의 미래를 밝게 보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향후에 현대인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수술이 많아질 것이라는 예상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치매인데요. 평균 연령이 길어지면서 유병기간이 긴 치매의 경우는 어쩌면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암보다 무서운 질병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세계의 뇌과학자들과 글로벌 제약사들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서 치매 치료를 위해 지금도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향후 점점 더 외로워질 현대사회에서는 안타깝게도 우울증의 발병 연령과 그 빈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신경학적 질병의 중추인 뇌수술 역시 활성화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는 의학적으로 미정복된 대표적인 장기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아직 많은 연구와 발견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고용의 실적과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고용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의 영원한 미국 주식 비중 1위 EPR의 23년 1,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